저는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싫어하는 말투도 알고 언제 기분이 안 좋은지도 압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형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말을 흐렸습니다. 형은 잘 지내.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술을 마셔도 옛날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부모님 이야기도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남자 형제들 특유의 무뚝뚝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해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봄에 시어머님마저 따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과 남편은 말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이 상주로 조문객을 맞으면 남편은 뒤에서 음식을 챙겼고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형이 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분들 우애가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둘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사흘장을 치르는 동안 형제는 부모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례를 치렀을 뿐입니다.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뒤를 힐끗 봤습니다. 형제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형제구나. 넉 달 뒤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따라가신 겁니다. 두 번째 장례는 더 조용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형하고 나만 남았네. 저는 그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형은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남편은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끼리 더 자주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제가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괜찮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형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먼저 굳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형에게 큰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형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 형제는 5살 터울입니다. 형님이 1958년생이고 남편이 1963년생입니다.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형이 동생을 무척 아끼고 챙겼다고 합니다. 학교 갈 때 손잡고 데려다 주고 동네 아이들이 괴롭히면 나서서 말렸고 자기 용돈으로 간식을 사주기도 했답니다. 남편도 형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형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형이 가는 데는 꼭 따라갔다고요. 그런 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이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인사는 했습니다. 형,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그게 다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마주 앉지 않았고 술을 마셔도 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형제끼리 그런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자매였는데 언니랑 저는 매일 통화했고 속마음도 나눴거든요. 남자 형제는 다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형님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형님,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형님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도 동생 얘기는 잘 안 해. 그날 이후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일까? 아니면 부모님 모실 때 뭔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남편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말수가 더 줄었고 남편은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장례 뒤 형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절에 만나자고 해도 형은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고 TV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짐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거든요. 옷가지를 개고 이불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쓰시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경, 낡은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5년부터 1987년까지였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값, CT 촬영비.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아프셨던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님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1985년 7월 위 수술, 1985년 9월 입원 2주, 1986년 3월 내시경 검사,
1986년 10월 제2번. 형이 이렇게 아프셨던 걸까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수증 맨 아래 연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님 필체였습니다. 동생 걱정 말라고 형이 혼자 처리함. 편지 보내지 말 것. 군대 휴가도 못 나오게 할 것.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왜 형제인데 말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영수증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병원비 다 냈음. 동생 학비까지 형이 부담. 우리는 모른 척 해야 함. 큰 아들이 그러라고 함.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이 아픈 몸으로 돈을 벌어 동생 학비까지 댔다는 겁니까? 그 사실을 동생에게는 숨긴 채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댁짐 정리하다가 찾았어. 당신 형이 이렇게 아프셨대. 남편은 말없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몰랐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 한 번도 말 안 하셨어. 그럼 군대에 있을 때도? 응. 아무 소식 없었어. 편지에도 그런 얘기 없었고 어머니도 말씀 안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혼자 다 감당한 거였구나. 그 말을 하며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뜨고 있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얘기해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형이 늘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어릴 때부터 형은 울지도 않고 아프다는 말도 안 했어. 아버지한테 혼나도 꿋꿋했고 어머니 일 도와드릴 때도 힘든 내색 안 했어. 그래서 난 형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군대 갔을 때 형은 29이었어. 한창 일할 나이였지. 그때 형이 공장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 나는 군대에서 편지 받으면서 형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대학 갈 수 있었던 거야. 형이 학비를 댔거든. 아버지 수입으로는 어림없었으니까. 나는 형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어. 당연한 줄 알았어. 형이니까 당연히 동생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형이 아팠던 거야. 위암 수술 받고 입원하고 그랬던 거지. 혼자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대학 다니면서 편하게 공부했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형은 그 시간에 아픈 몸 이끌고 일했던 거야. 나는 몰랐어. 전혀 몰랐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형수님이 말씀하셨어. 형이 젊었을 때 큰 병 앓았다고.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서 형한테 전화했어. 형 그때 왜 말 안 했어? 형은 대답했어. 내가 알면 공부 못할까봐. 그 말 듣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뒤로 형이 내 전화를 안 받아. 아마 형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어색해진 거야.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말이 없어.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같아. 동생한테 전화하려다가 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하대. 자기가 동생 인생을 힘들게 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미안해 하는데요. 형님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우리 남편은 동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형님께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뭘 포기하셨는데요?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대. 대학도 가고 싶었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었대.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동생이라도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자기는 공장 다니면서 돈 벌었던 거래. 그런데 그때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받고 그랬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몸도 힘들었는데 동생이 군대에 있으니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동생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참았다고 후회한대.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 두 사람 좀 만나게 해줄 수 없을까? 이러다간 평생 이렇게 지낼 것 같아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한번 자리 만들어 보죠. 한 달 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 처음엔 모두 어색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아. 네, 형. 아주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남편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형한테 할 말 있어.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이 왜요?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됐을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나는 형이니까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을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형한테 미안해요. 저는 형이 저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형이 아팠을 때도 몰랐고, 형이 하고 싶은 거 포기한 것도 몰랐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냥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형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어요. 형, 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이 아플 때 걱정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형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야,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해야 해요. 30년 동안 못한 말이에요. 이제라도 해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와 형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제는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날 밤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형이 남편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너 어릴 때 사진이야. 이거 봐, 너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형이 손 잡아주고 데려다 줬죠. 형도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울까봐. 또 어느 날은 남편이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 요즘은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은 운동도 하고 건강 챙기려고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 건강 꼭 챙기세요. 저 이제 형 없으면 안 돼요. 형이 남편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오래 살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나란히 앉아 TV만 봤는데 이제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생각나네. 그러게 어머니도 보고 싶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카들도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아빠와 삼촌이랑 사이 좋아지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좀 형제 같아졌어. 조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안 그랬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할 말을 못했거든. 조카가 또 물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게 어려웠어.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 조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왜요? 남편이 조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남편이 쓰러졌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형님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형이 쓰러지셨대.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으시네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형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이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 회사는? 휴직했어요. 형 챙기는 게 먼저죠. 형이 손을 저었습니다. 야, 괜찮다니까. 형수도 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전에는 형이 혼자 아팠잖아요.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형수님과 교대로 간호를 했습니다. 형의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형,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에 못 해드린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형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일주일 후 형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마웠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야말로요. 형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형님 댁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형제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와 형님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엔 앞뒤로 걸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늙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형도 머리 많이 새셨네요. 형도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앞으로 남은 시간은 같이 가자. 남편이 형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형.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형님께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참 이상한 관계구나.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이.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이. 형제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멀어져 있다가 이제야 다시 가까워진 형제. 늦었지만 참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형과 자주 통화합니다.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기고 만나자는 약속도 합니다. 어제는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형제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좋죠. 형, 어디로 갈까요?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랑 갔던 산 있잖아. 거기 가보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때 제가 힘들다고 울었죠. 형도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업어줬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형 챙길게요. 형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아직 멀쩡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합니다. 형제도, 부부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야 전해집니다.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남편 형제는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형은 늘 아무 말이 없었고 동생은 그 침묵을 오해한 채 살아왔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형제의 시간을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아직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표현해 보세요. 형제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 보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